2020년도 국정감사 첫 순서로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보장하느냐, 헌법에 보장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분노를 표출했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판사가 뭐길래 이렇게 판사 보호가 많으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합니다. 아까도 잠깐 저 자료 요청에서 나왔지만 이미 징역 4년이나 징역 5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정직 1년만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들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로 보이는데요. 하나가 판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 공무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법원 공무원은 징역 10개월이나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받아도 해임이 되는데 판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안에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법관 징계법을 보면은 여기에는 딱 징계 처분이 3개밖에 없어요. 정직, 감복, 견책.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또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법원의 예규 안에서, 저는 정말 솔직히 판사가 뭐길래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냐 싶은데, 대법원에 그 지금 현재 만약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의원 면직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 안에 있는 거 보면은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도 여기에서는 만약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 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 규정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판사의 여러 가지 특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선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은 사법권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 또 재판의 독립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시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에 그런데요. 헌법에서는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신분을 그런데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비위 판사까지 다 보호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내부의 정화를 위해서는 내부의 징계를 제대로 하는 게 법원 행정처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법관 징계법 왜 이렇게 그냥 정직, 감복, 견책 요거 3가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임도 못하고 파면도 못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왜 예규에서는 의원 면직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예. 왜 그러십니까? 우선 그 앞부분은 그런 헌법 정신을 받아서 국회에서 법률로 법관 징계법을 만드시면서 법관 징계의 종류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으신 알겠습니다.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법관 징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단계만 있는데 정직과 감봉과 견책에 있는데 정말 심각한 그야말로 성사범이라든가 그야말로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경제사범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부패 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돼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법관 징계법을 강화하는 거로 제가 개정 법률안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이거는 좀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판사가 뭐길래 그러면 제가 두 번째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거는 방탄 판사단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요새 들 겁니다. 요새 사법농단 판사들에서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 때 얘기를 했지만 전체 64명 중에서 결국은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갔다가 그중에 다시 10명만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8명이 기소된 중에서 지금 6명이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든가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 남용을 한 건 아니다. 자료 유출은 했으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이게 어려운 그 이유가 그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자료를 보면 이거 보십시오. 일반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에 불과합니다. 이건 통계예요. 정확히 나온 통계고. 그런데 사법농단을 했을 때 양승태 주변에 관련돼 가지고 한 거는 기각률이 90%였습니다.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각률이 0%입니다. 그런데 기각률이 100%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약 7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70여 개가 어떤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학교, 기관, 집,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70여 곳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양승태 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이거 분명히 판사들의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 바로 옆에 계시는 차장님, 김인겸 차장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지금 이 셋을 보면은 여기 차이는 뭡니까? 판사가 아니라는 거 외에는 저 차이가 뭡니까? 옆에는 전 판사고. 그래서 이런 법원에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그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나경원 국회의원 그 남편 서울고법 현재 부장판사 김재호, 그리고 지금 이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발언 기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요거만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 8명 중에 6명 무죄가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연수원도 아니고 무슨 사법 연구를 한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 사법 연구를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사법 연구를 한 실적은 없다고 어제까지 밤 늦게 저기를 받았습니다. 아니, 연구를 안 했으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동안 급여는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는 쉽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인겸 행정처장님, 제가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원들이 알게 모르게 하는 이런 카르텔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영장 기각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도 행정처에 있는 처장이나 차장이 일선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 외에도 조국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입니다.